안녕하세요. 1학기 일반 물리학 첫 번째 주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위클리 리포트를 작성했던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을 정리한 거라든지 뭘 더 알았다라고 하든지 이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필요는 없을 거고,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즉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요 부탁하고, 이제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거 부탁한다는 게 지금 온라인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에서 관련된 부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과 관계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겠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4번에다가 이제 부탁을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적었었거든요. 이 다시 또 설명하면 다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적었던 것들을 우선 살펴보면은, 먼저 차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2명 정도 적었었고요. 이어 숫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은 사람도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원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차원과 차수를 같이 물어본 사람도 한 4명 정도 됐었고, 모두 다시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 차원 또는 차원 분석, 영어로는 dimension, SION이네요. 그 다음에 dimensional analysis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용해 가지고 뭘 쓸 일은 별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문제가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m 이동하는데 5초 걸렸다. 그러면 속력은 얼마인가? 그래놓고 1번 미터 퍼 세크, 2번 5미터 퍼 세크, 2번 2미터 퍼 세크.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하고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속력은 단위가 뭐죠? 미터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미터 10미터네요. 10미터. 시간 5초네요. 5초. 그래서 2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답을 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속도 v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동한 거리 s, 이 s에서 똑같네. 그럼 x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이동한 시간 t.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차원이 똑같다는 거, 차원 분석이라는 것이 일단 예 중에 하나가 차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속력의 차원은 시간 나누기, 그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의 차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도,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것이 이 두 가지만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앞에 단위가 없는 개수들이 붙어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러니까 차원은 킬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길이에, 이게 킬로그램 쓰지 않고 질량 길이의 제곱에 시간의 제곱. 차원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m을 쓰고 l 제곱 t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하고 요 단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이 m
V의 제곱이다 라는 이제 실제 공식 앞에 2분의 1 같은 게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좀 달라지고 그럴 수 있지만 양쪽의 차원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 모르는 의미의 어떤 식을 이 차원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쪽의 식에서 차원들이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차원을 이용해 주면은 뭐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반 물리 하는 동안에 이 차원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그 중간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그때 다시 또 이런 설명을 쭉 계속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던 거였어요. 그 중요한 거는 차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차수는 올더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얘가 크기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의 5승 정도 수준이냐 10의 7승 정도 수준이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만하고 50만 요 두 개의 차이와 40만과 400만의 차이는 이 차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냐 덜 붙냐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 이 4와 5 정도의 요 정도 차이는 작으니까 이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를 어떻게 배워가지고 식을 써가지고 정확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실제하고 가까운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는데 잠깐만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막 계산을 내고 이러고 있으면 그동안 가버리겠죠.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금방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몇 명이 얘기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중간에 이 차원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하고 우리 얘기하는 2차원은 좀 달라요. 요 차원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이거는 기본 용어니까 의미를 이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해 정도도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 실발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요. 자, 부탁이라는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차원이 뭐냐라고 묻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뭐냐라는 것도 있고 어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림에 이렇게 사는 사람마다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당연하죠. 당연히 다른 답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정확한 값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 거다. 친구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예의상 물어봤는데 막 죽기 살기로 대답하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대충 알고 싶은데 뭐 이렇게 꼼꼼하게 이래서 너 얼마 있냐 그러면 뭐 니네 집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은 뭐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이게 궁금한 거지. 1억 2,800 잠깐만 집에 원 단위까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니까 뭐 통장 찾아보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림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림을 해라 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것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온라인 강의에서 천천히 수업은 천천히 들으면 되겠죠. 이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제대로 풀면은 내용을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몇 개 주고 그러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다니면서 또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설명을 보충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는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속도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주시면 자세히 나름대로 자세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한 부분들은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혼자서 학습할 게 궁금한 점 생기면 질문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 주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도록 하세요. 이메일 보내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바로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 몰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거나 그렇긴 한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혹시 내가 이메일 확인하고 나서 보통은 내가 이메일을 읽지 않음으로 다시 바꿔놓는데 급할 때 확인하면은 또 까먹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답변이 안 오면은 다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거 예의에 어긋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하도록 하세요. 편하게. 이메일 알고 있겠지만 피크 당국 ac.kr 근데 저는 이거보다 네이버가 더 좋아요. 우리 학교 이메일이 저는 우리 학교 이메일 학교 이메일은 공적인 일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은 네이버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네. 왜 피크냐? 왜 피클이냐? 제 이름이 이봉우잖아요. 뒤로 돌아가면은 봉우리죠. 삼봉우리 피크입니다. 그래서 쓰니까 잊어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제가 얘기하겠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도 못 살 소녀란 마음가짐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위클리 리포트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성적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1등부터 2등부터 쭉 있으면 이제 어쨌든 상위권에 여러분들이 속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유지를 해왔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대학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대학교 1등할 마음으로 대학교를 골랐어요? 가장 대학을 잘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꼴찌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 보면 항상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이 밑에를 맞춰서 오면은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대학을 지원해서 들어온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대학교 들어올 때 꼴찌로 문 닫고 들어가면 제일 잘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대학교를 들어와서 꼴찌하면은 그건 대학교 잘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뭐 노력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내가 궤변처럼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다 성적이 나쁘다 라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전에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 그 위클리표를 쓰면서 전에 몰랐는데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아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강의를 통해서 또는 어떤 한 강좌를 듣고 나서 전보다 더 발전되고 아는 게 늘어났으면 그거 자체로 만족을 갖자는 거죠. 성적 높게 받고 싶으면 나중에 또 재수강 해도 되고 또 대학교 성적 좀 못 받았다고 해서 인생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못해도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에서 나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빠요. 뭐 할 일도 많죠.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술도 마시고 또 여러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할 일이 참 많거든요. 바빠요. 공부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공부를 약간 등한시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공부라고 하는 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위클리프트 쓰면은 맨날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 물리 굉장히 어려워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복습해가지고 이제 꼭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위클리 리포트를 또 쓰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아, 물리 어려웠다. 지난주에 복습한다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번 대는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를 매주 반복을 하거든요. 자, 물리는 앞에를 알면 뒤를 점점 더 잘 알게 돼요. 근데 앞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다음번에 계속 놓치게 되거든요. 어려운 거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또는 두 번 듣고 아, 이건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리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노벨상까지는 안 해더라도 물리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알고 두 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혼자 곱씹어보고 혼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아는 게 물입니다. 근데 한 번 알면요 오래 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요. 다음 세 번째,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 이제 난 물리 못할 것 같아. 역시 물리는 어렵군. 난 물리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물리가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구학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일반 물리도 어려운데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도 어려운데 일반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배우는 물리 전공은 얼마나 어렵겠냐? 네, 맞아요. 좀 더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긴 한데 어려운 게 나만 어렵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임용고사 문제의 60% 이상은 일반 물리 수준에서 나옵니다. 보통 60에서 한 70% 수준까지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리만 공부하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해도 임용고사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차 합격을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1학년들 일반 물리 당연히 공부하겠죠. 자, 물리 파트 나중에 와서 2학년 선배들 보세요. 방학 때나 이럴 때 뭐 공부하냐? 일반 물리 공부합니다. 자, 3학년들 뭐 공부하나 잘 보세요. 일반 물리 공부합니다. 4학년들 뭐 공부하는지 잘 보면 일반 물리 공부해요. 졸업생들 임용고사 준비할 때 뭐 공부하냐? 일반 물리 공부합니다. 일반 물리만 드립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내용 전공들은 긴 시간 동안 배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따라가면은 임용고사 보고 교사 되는 데는 또 상대적으로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물리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게을리기 때문에 재수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 조금 더 고생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교사 되는 데는 물리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공 선택은 나중에 직접 보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예습은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수업 강의 끝나간 다음에 뭘 배웠는지 복습을 하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곱씹어 봐서 다음 수업과의 연속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다 같이 어렵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알면 그래도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주 위클리 리포트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